서울 동북권의 대표 주거지 중 하나인 중랑구. 한동안은 안정적인 가격 흐름과 생활 인프라 확충 기대감 속에서 다른 지역 대비 완만한 조정세를 보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정책 변수와 금융 여건 악화, 거래량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랑구 역시 고점 대비 수억 원이 빠진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실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큰 금액 하락을 기록한 아파트 탑 7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각 단지가 처한 구조적 한계와 시장 심리 변화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향후 매수 타이밍과 전략 설정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데이터로 읽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중량구 하락률 7위는 상봉동에 위치한 동부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준공, 총 2개 동 368세대의 중소규모 단지로 25평형부터 43평형까지 다양한 평형이 구성돼 있습니다. 망우역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중화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어 학구는 양호합니다. 생활 편의성도 나쁘지 않지만 노후화와 주차난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25평형 기준 2021년 7월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집이 2025년 7월 5억 6,4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1,6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17.06%입니다. 매매는 5억 3천만 원 붙어 있으며 전세는 저층 3억 원 붙어 있습니다. 입지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탄력은 부족했습니다. 소규모 단지 특성상 재개발이나 대규모 개발 호재 가능성도 제한적이고 대출 규제 이후에는 급매물 위주 거래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라면 비교적 조용한 환경과 역세권 입지가 장점일 수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상품성, 수요, 입지 3박자가 모두 약해 단기 시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아파트입니다. 어린이집이 단지 내 있고 망우역이 가까우며 단지 관리도 잘 되어 있다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6위는 면목동에 위치한 용마 한신 1차입니다. 1990년 준공, 총 4개 동 565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14평형부터 30평형까지 구성됐지만 소형 평형 비중이 높은 단지입니다. 사가정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사가정공원과 인접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장점입니다. 다만 위치가 다소 외곽에 치우친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17평형 기준 2021년 9월 5억 8,500만 원에 매매, 2025년 5월 4억 6,300만 원에 거래되어 1억 2,2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20.85%입니다. 매매 호가는 4억 8천만 원 붙어 있으며 전세 물건은 없습니다. 대출 규제 이전부터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이었고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지만 용적률이 261%로 높아서 리모델링, 재건축 모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실거주 만족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형 평형 특성상 대출 부담은 적지만 지금은 소형마저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시장 분위기여서 급매물이 아니라면 거래 성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투자자라면 장기 보유 전략과 철저한 현금 계획 없이는 접근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산 좋고 공기 좋고 조용해서 좋고 주차난은 구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5위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동성 1, 2차 아파트입니다. 1993년 준공, 총 9개 동 1,047세대 규모의 중소형 실거주 단지입니다. 24평형 기준 2021년 10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던 집이 2025년 7월 5억 500만 원에 거래되어 1억 4,5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로는 약 22.31%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4억 8,500만 원부터 5억 5천만 원까지 있으며 전세는 4억 8,500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내역과 가깝지만 도보로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학구는 신내초등학교까지 12분으로 도보 거리가 다소 있습니다. 생활 편의성과 자연 환경은 준수하지만 상업 중심지와는 떨어져 있어 입지 경쟁력은 중간 수준입니다. 30년 차 노후 단지라는 점이 약점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사업 움직임은 없고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저렴해진 가격이 매력일 수 있으나 투자 관점에서는 재건축 가능성, 단기 수익성 모두 불확실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통 이슈로는 청량리에서 신내를 잇는 경전철에서 동성 아파트역이 예정되어 있고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좀 불편하지만 그 외 서울 의료원 등 인프라가 괜찮다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4위는 묵동의 신내 4단지 아파트입니다. 1996년 준공, 총 12개 동 1070세대 규모로 16평형부터 24평형까지 소형 위주의 세대 구성입니다. 화랑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원묵 초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봉수대 공원도 가까워 생활 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16평형 기준 2021년 9월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던 집이 2025년 6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32.73%로 하락액과 하락률 모두 높은 편입니다. 현재 매매는 3억 3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고 전세는 2억 1천만 원부터 2억 5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소형 평형은 과거 1, 2인 가구 수요와 투자 수요로 꾸준히 거래됐지만 최근 2년간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돼 현재는 급매물만 거래되는 시장 상황입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저렴해진 매매가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투자자는 임대 수익률과 향후 반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주차난 빼고는 아이들 키우기 좋고 번잡하지 않은 예쁜 동네라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3위는 신내동에 위치한 신내 11단지 대명 아파트입니다. 1996년 준공, 총 6개 동 804세대 규모로 16평형부터 24평형까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단지 남쪽으로 봉수대공원과 보건소가 인접해 있어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신현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해 학군 여건도 무난합니다. 다만 비역세권이라 교통 접근성은 평균 수준입니다. 24평형 기준 2021년 9월 7억 원에 거래되던 집이 2025년 6월 5억 800만 원에 팔리며 1억 9,2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약 27.43%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5억 4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는 없습니다. 이 단지는 소형 평형 비중이 높아 전세가율 의존도가 큽니다. 그동안 시세도 전세가에 연동돼 움직였지만 최근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갭투자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가격 방어가 무너졌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전에도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던 곳인데 규제 이후 수요가 더 줄면서 급매물 의존도가 심해졌습니다. 실거주자라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를 보고 매수할 수 있지만 미래 가치는 제한적이어서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 거주 또는 재건축 가능성을 보고 접근해야 하는 단지입니다. 큰 평수가 없다는 단점 빼고는 만족스럽고 호재도 있으며 신혼부부에게 강추한다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2위는 신내동에 위치한 신내 6단지 시형 아파트입니다. 1996년 준공, 총 16개 동 160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16평형부터 24평형까지 소형 세대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봉화산역과 가까운 초근접 역세권이며 금성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또한 봉화산역 중심 상권과 인접해 생활 편의성은 양호하고 북부간선도로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24평형 기준 2021년 12월 7억 5,500만 원에 거래되던 집이 2025년 6월 5억 4,500만 원에 거래되어 2억 1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약 27.81%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부터 최고 6억 3천만 원까지 있으며 전세는 3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30년차 시형 아파트라는 특성상 신축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전세가율도 하락해 갭투자 출구 전략이 막힌 상태입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학군 교통생활 인프라가 괜찮지만 급매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매수 메리트는 크지 않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재건축 같은 장기 호재가 있더라도 사업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보유 전략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초역세권의 초품화 숲세권이고 용적률 낮고 살기 좋다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오늘 살펴본 중랑구 하락액 TOP7은 1996년 준공, 총 12개 동 165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14평형부터 21평형까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화산역까지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봉화초등학교와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봉화산 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이 장점입니다. 21평형 기준 2021년 10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던 매물이 2025년 7월 4억 3,500만 원에 매매되어 2억 1,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33.08%로 이번 순위에서 하락액과 하락률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4억 7천만 원부터 있으며 전세는 2억 8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승기 때 5억 원대까지 반등했던 흐름도 있었지만 대출 규제와 수요 위축으로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현재는 급매물 위주로만 간헐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세가율도 하락해 갭투자 메리트는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조용한 환경과 역세권 입지가 장점이지만 투자자라면 단기 수익은 제한적이고 수요 회복 없이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와 초급매 중심의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지만 실거주로 좋고 산이 있어 시원하다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오늘 살펴본 중랑구 하락액 탑7은 단순한 시세 변동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단지가 기록한 하락폭 뒤에는 정책 변화, 수요층의 이동, 그리고 시장 심리의 급격한 전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어떤 단지는 여전히 방어력을 유지하지만 어떤 단지는 구조적 한계로 더 큰 조정을 겪고 있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다음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장은 여전히 매수자 우위이며 급매물 중심의 제한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방향, 정책 완화 여부, 수요 회복 신호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단순 통계가 아닌 실거래 데이터와 현장 분위기를 결합한 분석으로 더 깊이 있는 시장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역과 단지별 흐름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